먼저 배설의 정의부터 밑줄 준 거 볼게요. 배설 정의. 배설이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배설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 그지? 네.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어디에 있는 노폐물을? 내 몸. 몸 안에 있는 거. 몸 안에 있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배설입니다. 그래서 몸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거야. 우리 몸을 단순화시키면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네. 우리가 음식물을 입으로 이만한 걸 먹어요. 여기가 어디야? 입이야. 여기는 어디겠어? 항문. 항문입니다. 저 옆에 있는 거예요? 몸이야, 몸 안. 몸 안. 이 몸 아니야. 음식물을 내 입에 딱 담고 있어. 입에 머금고 있어. 내 몸 안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 들어간 거야. 왜요? 소화를 시키는 목적이 뭐야? 되게 조그맣게 잘라서 뭐 하려고? 에너지원은. 몸 안으로 흡수하려고. 자, 소화를 시키는 목적이 뭐였어? 흡수가 목적이야, 흡수가. 그럼 내가 입에 이렇게 물고 있는 이 녀석은 소화도 안 됐잖아. 몸 안으로 흡수가 됐어, 안 됐어? 당연히 안 됐겠지. 제 몸 안으로 들어오긴 했잖아요. 이게 내 몸 아니야. 몸 밖이에요? 몸 밖이라고. 생각보다 많은 게 다 몸 밖이야. 여기 입, 위, 소장, 대장 다 몸 밖이야. 충격과 공포. 마지막에 소장에서 음식물이 잘게 쪼개져서 드디어 뭐 할 수 있다? 몸 안으로 흡수가 일어나잖아. 그치? 흡수가 일어나야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음식물이. 근데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 음식물들은 다 아직은 몸 밖에 있는 거라니까? 정리하면 입에서 막 내가 음식물을 막 잘게 자르고 있어. 하고 있어. 몸 안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간 거라니까? 꿀꺽 삼켰어! 식도를 지나가고 있어. 몸 안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다고! 안 들어갔다고. 언제 몸 안에 들어갔다고 표현한다? 소장에서 흡수돼야 몸 안에 들어갔다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다시 꿀꺽 삼켜서 식도를 넘어가고 있네? 몸 안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아직 안 들어갔다. 그래서 위로 뚝 들어갔어. 몸 안에 들어갔나? 아니. 안 들어갔다니까? 위에서 막 소화를 막 시켜서 소장을 지나고 있어. 몸 안에 들어갔어? 네. 일부 이제 흡수된 거는 몸 안에 들어가고 흡수되지 못한 찌꺼기는 소장을 지나서 대장으로 가겠지. 그건 걸러진 거예요. 걸러진 거. 흡수가 안 되는 거. 겁나 큰 거. 딱딱한 거. 식물성 막 이런 거. 그죠? 그게 이제 마지막 대장까지 가면은 물을 쪽 빨아먹어, 대장이. 물을 쪽 빨아먹으니까 근데 똥은 딱딱하지 않잖아. 걸쭉하지. 만져봤어? 걸쭉하지. 만져봤겠냐. 걸쭉한 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그리는 그림 이거잖아.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이 똥이란 녀석은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녀석이야. 그냥 찌꺼기가 몸속을 지난 찌꺼기가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거든. 맞아? 그러므로 이 똥은 배설의 정의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몸 안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배설이라며. 근데 저 똥은 내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어. 그러므로 배설이 아니야. 똥을 보고서 배설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생물학적 표현이 아니야. 타원데 배설물이잖아. 그러니까 생물학적 표현. 우리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배설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배출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똥은 배설이 아니라 뭐다? 배출된 겁니다. 사회적인 표현이 있고 생물학적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생물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배설과 배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쌤도 그럼 배출하세요? 쌤 아침마다 배출해요. 오늘도 하시고. 질덩 배출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똥과 오줌을 구분해라. 오줌은 몸 안에 생긴 노폐물을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맞습니다. 오줌은. 그래서 오줌이 진정한 무엇이다? 배설입니다. 오줌이 배설이고 똥은 배출이에요. 알겠죠? 오늘은 뭐에 집중해서 배울 것이다? 오줌을 배울 것이다. 흥미롭겠죠? 뭐지? 네. 오줌. 오줌이 배설이다. 자, 오줌 배설이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배출, 이제 몸 안과 방 구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영양소, 노폐물과 영양소를 구분할 건데, 여러분들 기억나나? 우리 소화할 때 했던 건데,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세 가지가 있죠. CHO.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죠.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의 구성 원소 기억납니까? CHO. 암기법 있었죠? 조. 맞아. 탄수화물 줘. 뭐하게? 에너지 얻게. 줘. 지방은 줘. 조. 에너지 얻게. 단백질은 됐어. 촌스럽다. 안 줘도 돼. 촌스러워. 맞아. 잘 알고 있네. CHON 일부 S를 포함한 게 있어서 촌스럽다라고 이겁니다. 쌤처럼 이렇게 날씬한 몸매가 세련된 몸매. 네. 막 이렇게 근육이 엄청 많아서 막 안녕하세요. 울퉁불퉁한 그거는 되게 근육만 그거는 보다 되게 촌스러운 몸매. 그죠? 뭐라고 다시 말해요. 촌스러운 몸매였죠? 세련된 몸매. 그죠? 이게 양치질하다가 이게 발등에 떨어지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치질하다가 거품. 옷에 떨어지잖아. 옷에 떨어져? 그럼 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배를 키워서 발에 안 떨어지고 배에 딱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얼마나 세련됐어. 네. 안타깝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되고, 자, 중요한 건 이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녀석들이라서 이것들을 다 쓰고 나서 에너지를 다 뽑아내고 나서 뭐가 만들어진다? 노폐물이 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냐면 이거 남은 거 C하고 O가 나면 뭐 되겠어? 이게 CO2가 되는 거예요. CO2가 노폐물이야. H하고 O가 나오면요. CO2. H하고 O가 나오면요. H2O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노폐물이야. 물은 써야 되잖아. 쓰는 것도 있고 내보내는 것도 있어. 자, 여러분 노폐물 한번 내보내볼까? 후.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노폐물을 배설하고 있는 거예요. 배설이 꼭 오줌으로만. 날숨도 배설이. 맞아요. 날숨도 일종의 배설입니다. 몸 안에 생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 일종의 배설입니다. 자, 물을 내보내는 건 대부분 오줌을 통해 내보내지만 땀을 통해 내보내기도 하죠. 그죠? 그 날숨에도 날숨에도 수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날숨 속에도 이 물이 들어있어서 날숨을 통해서도 배설을 하는 겁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배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지방 똑같죠? CO2와 물을 노폐물로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백질은 특이하게 뭐가 더 있어? N이죠, N. 질소.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기본적으로 만들고 이 질소하고 요 녀석 H가 만나서 NH3라는 걸 만들어요. 정답. 암모니아입니다. 농협에 가면 NH, 농협에 가면 3개의 암몬이 있어요. 저기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암기하라고. 이어서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뭐냐면 화장실 냄새, 찌린내 막 이런 겁니다. 암모니아가. 이거 되게 독성이 강한 물질이야. 몸속에서 단백질을 먹으면 이 독성이 엄청 강한 암모니아가 생겨나요. 저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방구도 배설이에요. 방구는 암모니아 나오잖아요. 방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방구는 대장에서 이게 약간 노폐되면서 나온 가스, 그게 방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구는 아닌 것 같아. 자, 이거 독성. 자, 기억해. 독성이 엄청나게 강한 녀석이라서 독성이 별로 없는 물질로 바꿔줘야 돼. 어디서? 간에서.
간이 해독 공장이야. 우리 몸속에서 생긴 나쁜 이롭지 못한 독성이 강한 모든 물질을 다 걸러주는 공장이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 너무 피곤해. 이것도 뭐야? 독성 물질이 쌓인 거야. 그래서 피로는 뭐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죠? 간에서 독성 물질을 잘 해결을 다 분해를 시켜줘야지 피로도 해소가 되는 거야. 근데 막 술을 마시면 간암 걸린다잖아요. 근데 술에는 알코올도 독성 물질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해독 물질 아니에요? 해독하는 거 아니에요? 막 소독하는 거? 아니 알코올. 그러니까 알코올이 우리 몸에 왜 필요하냐고. 우리 몸을 소독하기 위해. 알코올은 생명 활동을 정지시켜요. 예를 들어볼까? 쟤는 알코올을 겁나 먹었어. 어떻게 돼요? 뇌 활동이 정지가 돼요. 근데 알코올 말고 메탄올은 먹으면 안 되지만 알코올은 마실 수 있잖아. 뭐라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생명 활동이 정지가 돼서 막 이성을 잃어요. 전봇대가 막 달려온대. 사실은 지가 막 달려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땅바닥이 막 일어난대. 어떻게 하죠? 지가 넘어지는 거죠. 그죠? 이걸 인식을 못 하는 거야. 그죠? 뇌가 활동을 정지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할까? 알코올이? 근데 왜 마셔? 그러니까 일부 살짝 우리 뇌 활동을 정지시켜서 살짝 기분이 좋게 만들려고 마시는 거야. 뭘 취한다고 표현하죠? 일부러 취하려고 마시는 겁니다. 생물학적 표현이야. 생명 활동을 정지시킨다. 취한다는 건 무엇이다? 생명 활동을 살짝 정지시키는 것이다. 아빠! 뭐하는 짓이야! 아빠! 아빠 죽었어? 생명 활동을 살짝 하지만 다시 살아나요. 다시 해독을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지 않아. 아무튼 간에서 독성이 작은 물질인 요소라는 물질로 변화시켜서 이거를 오줌으로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설이에요. 배설. 그래서 이 오줌을 만들 때 오줌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요소인데 요소가 단백질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요소다라고 말하는 중이야. 우리가 맨날 탄수화물하고 지방만 먹어. 그럼 요소가 많이 안 만들어지겠지? 간도 많이 이제 부담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많이 안 먹으면 우리 몸이 근육 같은 게 손실돼서 되게 빼빼 마르고 막 그래요.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무슨 각종 효소, 촉매 이런 것들 다 단백질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아예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단백질을 먹긴 먹어야 돼. 요소 안 만들겠다고 단백질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단백질로 인해 생겨난 노폐물이 간이라는 곳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오줌으로 배설된다는 말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어때요? 날숨을 통해서 또는 날숨과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배설된다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죠? 아하, 그렇구나. 이거를 구성 원소와 함께 기억하면 좀 따로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암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암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준 겁니다. 자, 이제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소개할 차례가 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크게 볼게요. 자, 이 콩팥이라는 곳이 저 요소, 이거 독성 물질, 나쁜 물질 할게요. 요소. 나쁜 물질을 걸러주는 곳이 저 콩팥이라는 곳이야. 콩팥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신장이라고 해요. 신장. 콩팥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잖아. 두 개. 이건 심장이 이만하고요. 신장은 좀 더 작은데, 좀 더 작은 녀석이 두 개가 있고요. 앞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고 약간 등 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약간 등 쪽에. 콩팥이요? 콩팥이. 약간 등 쪽에. 그러니까 중심보다 약간 뒤로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 뒤쪽에. 그래서 친구들,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다가 배를 가격하는 건 반칙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돌려서 옆구리 뒤를 이렇게 딱 치면은 반칙을 선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콩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반칙으로 치우래요. 거기 때리면 안 돼요. 나도 때려도 손상되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복부는 근육을 만들 수 있어요. 근육을 만들어서 완전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데 복근, 쌤처럼 복근이 엄청 많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근육을 만들기 좀 어려워서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칙을 치부해요. 위치가 그렇습니다. 콩팥이 손상되면 콩팥이 이렇게 깨지면서 안에서 피가 나와서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합을 뛰고 나서 오줌을 넣었더니 막 피오줌이 나온다.
피가 섞인 오줌이 나온다. 콩팥이 손상된 걸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이야. 여러분 마찬가지야. 콩팥이 다른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 아니라 안에 세균이 번식해서 세균 감염 때문에 콩팥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어요. 내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온다? 콩팥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콩팥이 굉장히 중요해. 콩팥 기능을 완전 상실한 사람들은 이 피를 걸러줄 수가 없는 거야. 피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을 걸러주는 장치인데 거름 장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손상된 사람들이 얼굴이 시체 얼굴빛 알아요? 시체 피부? 약간 푸른빛 도는 거. 그런 사람들이 걸어다녀요. 좀비가.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요. 그죠? 병원에 왜 가냐? 바로 인공신장이 있는 병원에 가서 자기 피를 다 뽑아서 인공신장 기계장치에 돌려서 다시 자기 몸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거를 투석이라고 합니다. 투석. 인공투석장치. 투석이라는 표현이 바로 심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장치를 투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얼굴빛이 돌아와. 정상인처럼. 노폐물 때문에 얼굴이 이제 푸르딩딩해진 거야. 실제로 쌤 옛날에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그런 투석을 항상 받으러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장이 이상이 생기면 이 거름이 몸속에 노폐물이 잘 안 걸러지니까 아무래도 합병증도 많고 병도 많고 막 그래요. 오래 못 사십니다. 유일한 방법은 콩팥을 새로 이식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식을 받으셨어. 그분도. 근데 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만 들어요. 이식을 받으셨는데 아기 거를 받아요. 아기 거. 뇌사 판정을 받은 아기의 신장을 이식 받으셨어요. 조직이 맞아야 이식 받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신장을 이식 받은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뭐요? 얘기해주지 마라. 해줘요. 밤에 주무시면서 애기 얼굴이 나와요? 진짜로 아기 울음소리를 막 내시는 누가요? 그분이 어른이 그분이 애기 걸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 거를 받아서 아기의 기억, 아기의 어떤 습성 이런 것들이 기저귀 차요? 그렇진 않아요. 몇 그냥 살이에요 그분? 그분이 그때만 해도 50대였어. 50대. 아니 그걸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목격을 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 이제 없어도 살 수 있잖아. 뭐라고? 방금까지 얘기했잖아.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한 개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모든 피를 얘가 걸르면 돼. 대신에 콩팥이 좀 일을 많이 해야겠죠?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겠죠, 얘가. 힘들어하겠죠? 진짜 왜 이식 받아요? 두 개 다 이상이 생긴 거지. 두 개 다 이상이 생겨서 하나만 이식 받은 거죠. 자, 어쨌든 그 콩팥에서 오줌을 걸른 오줌을 요 관을 따라서 내보냅니다. 이 관을 뭐라고 한다? 오줌을 보내주는 관, 오줌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오줌관. 오줌관을 따라서 오줌이 내려가게 되면 어디에 모여?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따라서 외부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오줌을 걸러주는 콩팥을 자세하게 확대한 모습이 이겁니다. 먼저 체크할 게 겉질과 속질이 있다는 거예요. 겉질은 콩팥의 바깥쪽 여기를 겉질이라고 하고요. 그 안쪽을 속질이라고 하는데 겉질과 속질에 이렇게 장치가 네프론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한 100만 개 정도? 네프론이라는 어떤 하나의 단위체가 100만 개 정도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0만 개가 쫙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아. 콩팥 동맥이고 콩팥 정맥이 있는데 콩팥 동맥이 더러운 피일까? 콩팥 정맥이 더러운 피일까요? 정맥. 아니죠. 동맥이죠. 더러운 피니까 걸르라고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 그죠? 걸러진 피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깨끗한 피는 화살표가. 더 깨끗한 피는 콩팥 정맥이 좀 더 깨끗한 피입니다. 깨끗한 피야. 그래서 걸러진 오줌이 그래서 가운데 모였다가 오줌관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오줌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한다? 콩팥 깔때기라고. 깔때기. 약간 깔때기 모양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콩팥 깔때기라고 불러줍니다. 자, 계략적인 내용들을 봤고요. 그럼 어떻게 오줌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에요. 자, 이게 어디냐면요. 요렇게 잘라서 여기가 아까 봤던 콩팥의 겉질. 이 안에가 속질입니다. 콩팥 바깥쪽 겉질 부분이고요. 여기 속질 부분인데 부분에 바로 콩팥 동맥이 들어와요. 여기 요소라고 하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녀석일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굵게 들어와서 여기 안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림엔 색은 잘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실 모양으로 겁나 꼬여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하여 뭐다? 사구체입니다. 실사자, 공구자, 실 모양처럼 공 모양으로 실이 공 모양으로 막 꼬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다 해서 이름이 사구체야. 굵게 들어왔다가 좁아지고 있는 거잖아. 여기 뭐야? 호수에 물이 컬컬컬 나오고 있는데 앞에를 쫙 잡으면 어떻게 해요? 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력이 빡세게 압력이. 이 부분에서 압력이 발생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장치입니다. 압력 때문에, 압력이고 이게 모세혈관이니까 그 압력 때문에 조그만 물질들이 다 빠져나가. 조그만 물질. 그 작은 물질들이 다 빠져나가는 걸 누가 잡아준다? 봄원 주머니가 잡아줍니다. 작은 물질이 빠져나가. 작은 물질, 되게 조그만 물질, 작은 물질. 작은 물질이 다 빠져나가요. 작은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인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것도 되게 작은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요소라는 물질도 굉장히 작은 물질입니다. 물도 빠져나가겠죠? 등등 여러 가지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 작은 물질. 그럼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질은 뭐다? 반대로? 큰 물질이 못 빠져나가죠. 아까 이게 손상되면 무슨 피를 쌀 수 있다고? 무슨 피한다. 무슨 오줌을 싼다고? 피오줌. 피오줌 빨간색의 오줌이 나온다는 건 뭐가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야? 피의 일부인 빨간색. 적혈구. 적혈구는 혈구라서 세포덩어리야. 걔는 큰 거야, 작은 거야? 커요. 큰 겁니다. 걔가 여길 빠져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걔가 빠져나왔다는 건 여기가 손상됐다는 거. 이거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피오줌을 싼다. 여기 사구체, 봄원주머니 이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온 물질이 여기 아주 가느다란 관을 따라 지나가. 이 가느다란 관을 뭐라고 부른다?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세자가 뭔 세자? 간을 세자입니다. 모세혈관 할 때 세자. 세발낙지 할 때 세자. 그래서 세자가 가느다랗다라는 뜻이 가느다랗다. 가느다란 오줌이 지나가는 관, 세뇨관이라고 하고요. 세뇨관으로 이거가 막 지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대로 나가면 안 되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 누구? 바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이대로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이 포도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무슨 병인지 알아? 당뇨병.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가는 병, 당뇨병입니다. 그럼 이거 여기서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걸러졌죠. 하지만 여기를 지나는 동안 어떻게 돼야 돼? 다시 가져가야 돼. 이대로 나오면 안 돼! 다시 가져가야 돼. 다시 가져가는 과정에서 요 세뇨관을 지나간 녀석이 다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요소들 있지, 요소가 모두 다 이게 빠져나왔을까? 아니야, 이게 남아있는. 이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 남아있는 요소들은 다시 안으로 넣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포도당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무조건 나와요.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요. 압력에 의해 밀어낸 거니까 포도당,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나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검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걸러내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다시 가져가는 것과 이 요소 같은 건 다시 안으로 넣어주는 것, 이런 작업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모두 거친 다음에 진정한 오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 말한 요 과정을 다음 장 봐봐. 다음 장에 보면은 모식적으로 다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식이에요. 와우. 봐봐. 그래서 이게 콩팥 동맥으로 왔던 게 여기 사구체로 막 꼬이고 있고, 여기서 1단계로 작은 물질이 빠져나오는 걸 뭐라고 불러준다? 여과되고 있다라고 불러줘. 여과되고 있다. 여과되는 물질은 뭐다? 바로 어디 있냐? 이건 혈액 속의 물질이고, 혈액 속에 있는 물질 중에 되게 조그만 물질,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같은 조그만 물질만 여과가 된다. 여과 안 된 거 찾아봐. 단백질 여과 안 됐죠? 혈구들 여과 안 됐죠? 다른 건 다 여과됩니다. 그래서 혈과, 적혈구, 백혈구 같은 거 여과되면 안 돼. 그리고 단백질, 커다란 단백질 성분도 여과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그만 물질 여과되는데 이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이거는 그대로 이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2단계 뭐가 일어난다? 재흡수. 다시 필요한 건 재흡수가 일어나야 되고요. 덜 여과된 건 다시 넣어주기도 한다. 뭐 한다? 분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뭐가 만들어져서 오줌이 만들어져서 오줌 속에는 물과 무기염류와 요소들만 들어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오줌이 만들어진 요 한 세트, 요 한 세트를 뭐라고 하냐면 네프론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네프론이라는 세트가 콩팥 한 개당 한 100만 개 정도의 네프론이 있어서 각 100만 개의 줄기마다 오줌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오케이? 네프론. 전체를 네프론이라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용어가 있는데 말피기소체 설명하나? 네프론만 설명하나?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네프론만 합시다. 네프론이라는 것이 이 세트를 네프론이라고 불러줍니다. 세트를 네프론이라고 불러주고 네프론을 거쳐서 오줌이 만들어진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오줌의 생성 경로 그래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콩팥 동맥을 따라서 사구체로 들어간 게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고 여과된 물질이 세뇨관을 지나가는 동안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서 진정한 오줌이 콩팥 깔때기에 모이면 오줌관을 따라서 방광이 모이고 방광에서 유도를 따라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오줌이 생성되고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배설 과정이에요. 재밌게 되어 있죠? 아니까 재밌게 되어 있죠? 자,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소화도 배우고 순환도 배우고 호흡도 배우고 배설도 배웠잖아. 결론부터 말할게.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자기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소화계가 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봐. 뭐가 안 들어? 음식은 먹어. 소화가 안 일어나. 흡수가 안 되지. 그러면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야?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거야. 에너지를 만들 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죽겠네요. 자, 이제는 호흡계가 일을 안 해보자. 산소를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 숨막혀 죽는 게 아니라 산소가 없으면 영양소랑 산소를 태워야 에너지가 나오는데 산소가 없으면 영양소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태워져서 에너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죽게 되는 겁니다. 얘도 중요하죠? 순환계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보자. 순환계가 뭐지? 심장 기준으로 피를 돌려주는 거잖아. 자, 소화계를 통해서 이렇게 영양소 확보됐어.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 확보됐어. 근데 피가 안 돌아. 얘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면 세포한테 공급이 돼야 하는데 세포 죽겠죠? 또 죽어. 배설계가 일을 안 해. 몸속에 노폐물 계속 쌓이는데 배설을 안 시켜. 아까처럼 시체 같은 얼굴을 하고 나중에 죽어가겠죠. 누구 하나도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항상 작용해야 돼. 유기적으로 작용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항상 유기적으로 작용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소화, 순환, 배설의 모든 관계 모두 다 중요하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됐죠? 좋아요. 우리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화학은 끝났어. 화학은 다 물리는. 한번 써볼까요? 아직 하고 있어? 뭐야, 문제. 오늘 일단 빨리 다 맞추고 오랜만에 사인 좀 합시다.